살고 있던 집이 아무 잘못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겐 그동안의 삶이 모두 부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긴 했는데 피해자 구제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벌써 세 번째 안타까운 소식인데 피해자들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기존의 세입자들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숨진 피해자와 지난 2월에 숨진 피해자 모두 이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낙찰자가 나와도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숨진 20대 피해자 역시 보증금 9천만 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세입자의 우선 변제 금액을 늘리도록 했지만 이 법 개정 이전에 전세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네, 지원책이 있긴 한데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인천시가 긴급 지원한 임대주택 200여 채 입주자 가운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는 8가구 뿐이었습니다. 이 미추홀구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는 최소 3천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극소수만 지원을 받은 셈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6개월 뒤에는 주거 현장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느냐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대대적으로 쏟아낸 대책들은 다 뭡니까? 네, 있긴 했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주로 사기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도움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추가 대책 가운데 낮은 이자로 전세 대출을 연장해준다는 것도 결국은 시중은행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경매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낙찰되면 대출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신용 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경매에 나온 집을 사겠다는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지금 우리가 전세 가요? 어떻게 가요? 어디를 가요? 대책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끔 일단 경매 중지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이런 요구들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정부 대응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세금을 투입해서 직접 지원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법 체계와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2%가 부족해서 결국은 작동하지 않는 정책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해자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기존 제도의 틀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열어서 특단의 대책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